안녕하세요. 강지신입니다. 오늘은 영상 편집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편집의 원칙이 확립되기까지는 영화 제작이 시작된 그 기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화의 시작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카메라와 영상기를 만든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영상 편집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숏이 필요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장면 전환을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은지 보다는 영상 편집의 기원을 옛 이야기를 듣듯이 들으면서 영상 편집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은 토마스 에디슨이 개발한 키네토 그룹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류미에르에 의해서 논픽션 영화로 그리고 멜리에스에 의해서 픽션 영화로 만들어졌으며 포터에 의해서 영화는 씬으로 구성되기 시작했고 그리피스에 이르러서 영상 편집의 방식이 생겨났습니다. 오늘은 영상 편집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편집의 기원이라고 하면 먼저 영상의 시작, 영화의 시작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화의 역사는 1890년대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100년이라는 100년 남짓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가 처음 생겨나기 시작한 기원은 프랑스에서 정지된 사진을 이어 붙여서 영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최초의 영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영상은 라운드 헤이 정원이라는 프랑스의 발명가 루이스 르 프린스에 의해서 1888년에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이 라운드 헤이 정원이 4초짜리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PNG 파일, 4초짜리 PNG 파일로 볼 수 있는 이 짧은 영상이 1888년에 만들어진 최초의 영상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1초에 몇 장의 프레임을 촬영을 하는 영상용 영화를 만들기 위한 카메라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 시대에는 정지된 사진을 이어 붙여서 영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이전에도 정지된 사진을 이어 붙여서 영상으로 만드는 일들은 많이 있었죠. 프랑스의 한 재벌이 말이 달릴 때 두 발이 모두, 네 발이 모두 땅에서 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말이 달리는 장면을 촬영을 해서 그 여러 장의 사진을 이어 붙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라운드헤이 정원이 최초의 영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영상을 영화로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그 이후에 1891년 토마스 에디슨과 그의 조수인 윌리엄 딕슨이 키네토스코프라는 기계를 발명했는데요. 카메라도 되고 영상기도 되는 이 기계는 35mm 필름의 양쪽에 4개의 구멍을 뚫어서 필름이 카메라 안에서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카메라입니다. 1초에 46개의 프레임이 돌아가게 되고 다만 동력을 전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또 무게가 50kg이고 사이즈가 피아노만한 사이즈였기 때문에 이 키네토스코프를 가지고 이동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야외에서 촬영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블랙 마리아라는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에디슨과 윌리엄 딕슨은 블랙 마리아라는 굉장히 거대한 스튜디오를 만들었죠. 최초의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델들을 불러와서 촬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연출된 장면을 촬영을 하기보다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기보다는 이 피사체의 모델에 따라서 이 모델이 뭐 보디빌더나 아니면 스포츠 운동선수나 아니면 무용가들 이런 모델들을
기용을 해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네토그래프로 촬영된 초당 46프레임의 이 영상도 영화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류미에르 형제는 1895년에 시네마토그래프라는 장치를 발명을 하는데요. 시네마라는 단어가 이곳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는 한 번에 한 사람만 영상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면 시네마토그래프는 현대 영화 극장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영화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류미에르 형제는 이런 장점을 활용해서 세계 최초의 극장에서 세계 최초의 영화를 만들어 상영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1895년 12월에 상영된 열차의 도착이라는 최초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50초 정도 길이의 열차가 정차하는 모습을 담은 흑백 영화인데요. 동영상 또 이렇게 열차가 들어오는 장면에 다이나믹한 영상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3D 영화를 보는 것처럼 열차가 들어올 때 너무 놀라서 의자 뒤로 넘어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열차의 도착은 감독과 각본이 있었을까요? 이 시기의 영화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카메라에 담은 영상입니다. 따라서 루이스의 라운드웨이 정원도 최초의 영화가 아니고 에디슨의 영화도 최초의 영화라고 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류미에르의 영화도 스크린을 통해서 상영을 했기 때문에 최초의 영화라고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감독, 각본, 편집이 있는 영화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극장에서 돈을 받고 대중에게 상영된, 대중이 동시에 볼 수 있는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최초의 영화는 열차의 도착, 류미에르 형제의 열차의 도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영화는 대부분 1분 남짓 되는 영화였는데요. 이 1분 남짓 되는 영화들을 모아서 25분 동안 사람들을 모아놓고 상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편집의 개념이 없이 필름 조각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촬영한 것이 그대로 한 편의 영화가 되었습니다. 조르주 멜리에스는 최초로 필름을 재단을 시도한 사람입니다. 극장의 주인이기도 하고 마술사였던 멜리에스는 그랑 카페에서 상영된 세계 최초의 영화 류미에르 형제의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영화를 마술에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마술 공연 중에 무대 뒤쪽에 카메라를 설치를 해놓고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마술 중간에 촬영했던 영상을 스크린에 상영을 하면서 필름을 재단하기 시작했는데요. 필름을 재단을 하게 된 계기는 어느 날 영상을 촬영하는 도중에 필름이 걸려서 촬영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촬영이 되면서 우연의 일치로 카메라가 멈췄다가 다시 작동하는 순간에 피사체가 다른 피사체로 바뀌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차가 지나가는 중간에 필름이 멈췄다가 그 이후에 다른 마차가 지나가는 순간에 다시 찍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피사체가 바뀌게 되는 필름을 껐다가 다시 킴으로써 피사체가 바뀌게 촬영되는 현상을 우연히 목격하고 나서 영화가 현실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 사건이 됩니다.
이후 필름 조각을 이어 붙이면서 컷의 개념이 생겨나고 이런 영화가 현실을 그대로 기록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스토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 20년간 500편의 단편 영화를 제작하면서 컷의 개념과 더불어 특수효과를 도입했는데요. 커팅,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등의 기법도 이때 생겨나게 되었으며 슬로우 모션과 패스트 모션 등 영화 내에서 시간을 조작하는 방법도 이때 생겨납니다. 이런 기법들은 시간을 압축하거나 생략하면서 시간을 변형할 수 있는 기법으로 발전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화는 조르주 엘리에스의 달세계 여행입니다. 극에서 픽션을 그리고 컷의 개념을 인지했던 감독, 영화와 마술을 접목해서 편집과 특수효과를 보여준 감독이 바로 조르주 멜리에스인데요. 최초로 우주를 필름에 담고 영화를 상상의 매체로 재정립하였습니다. 이 달세계 여행은 2011년에 칸 영화제에서 손으로 수작업으로 채색을 한 컬러본이 상영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이 달세계 여행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영화였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가서 그곳에서 외계인을 만나 싸우고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상을 받는다는 내용이 달세계 여행의 내용입니다. 환상적인 일을 담아내긴 했지만 내러티브적인 면보다는 마술적인 편집의 기교와 재미가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초창기에 나왔던 작품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어드벤처라고 불릴 만한 SF 영화입니다. 마술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런 혁신적인 시각 효과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때까지는 카메라를 고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고정적인 카메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배경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화면 또한 풍성하게 꾸민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르주 멜리에스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는 컷의 개념을 이해한 것인데요. 특수효과는 컷과 컷을 분리해서 이어 붙이는 편집에 의해서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이런 컷 편집을 통해서 마술사였던 조르주 멜리에스는 필름 안에 마술 같은 순간을 재현해냈습니다. 컷과 컷의 재조합을 편집으로 본다면 조르주 멜리에스가 그 컷의 개념을 이해한 최초의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달세계 여행은 디졸브 등의 장면 전환 효과가 사용된 최초의 영화입니다. 조르주 멜리에스를 기점으로 이전의 영화는 현실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카메라에 담았다면 조르주 멜리에스 이후에 영화의 용도가 바뀌었는데요. 류미에르 형제가 사물과 사건을 기록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영화를 조르주 멜리에스는 자신의 이상의 가치를 담아내는 매체로 확장했다는 점도 조르주 멜리에스가 높게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프랑스에서 조르주 멜리에스가 활동하던 시절 미국에서는 에드윈 포터라는 에디슨과 윌리엄 딕슨의 영화사에서 일하던 감독 겸 촬영 기술자가 등장했습니다. 에드윈 포터는 1903년에 미국인 소방관의 생활이라는 영화에서 야외 촬영과 교차 편집을 시도했는데요.
영화의 독자적인 표현 양식을 구축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소방관이 꿈에서 한 여인과 아이가 불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고 잠에서 깬 소방관이 화재에 휩싸여 있는 여인과 아이를 구출한다는 내용입니다. 집 내부와 침실에서 아이를 구출하는 장면과 같은 상황을 집 외부에서도 촬영하였습니다. 후에 촬영한 장면을 외부와 집 내부에 촬영한 장면을 교차로 편집해서 연결하고 화재 경보기에 손을 클로즈업 하는 등 새로운 숏을 시도하였습니다. 카메라가 이동하는 장면도 삽입하였고 클로즈업을 최초로 사용한 영화만의 독자적인 표현 양식을 시도한 감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같은 해에 포터는 대열차 강도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편집 기술이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이 영화는 열차를 습격한 강도들이 돈을 훔쳐서 달아나다가 추격대에 의해 잡히는 내용입니다. 강도에 의해서 포박된 전기기사가 마을 사람들에게 열차 강도 사건을 알리는 장면과 강도들이 도주하는 장면과 함께 추격하는 장면도 교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두 개의 장면을 번갈아 가면서 편집해서 보여준 최초의 영화입니다. 도주 장면과 추격 장면을 교차로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은 심리적으로 더 긴장감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는 교차 편집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멜리에스는 연극적인 장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어붙이는 것으로 멜리에스가 따라가는 시간은 일직선상에 놓이기 때문에 같은 순간을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동시에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포터는 같은 순간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교대로 보여줌으로써 시간을 동시성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차 편집은 내러티브의 전개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며 이후로도 널리 사용되게 됩니다. 또 포터의 클로즈업 숏이나 카메라의 움직임 등은 교차 편집과 함께 새로운 시도로 인정받았습니다. 씬의 개념은 에드윈 포터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상 문법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문법을 완성한 사람은 데이비드 그리피스입니다. 미국의 영화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데이비드 그리피스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모자를 쓰고 메가폰을 잡는 모습을 만들어낸 영화 감독인데요. 다양한 숏 구사를 통해서 영상 문법을 완성했습니다. 1915년에 발표한 국가의 탄생이라는 영화는 러닝타임이 무려 3시간으로 그 이전의 영화가 길어도 30분을 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 영화가 최초의 장편 영화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개봉 후에 국가의 탄생은 미국 전역에서 2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는데요. 이 수입은 영화가 산업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성영화 시대의 이 영화가 영상 문법을 농축한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피스 이전의 영화의 서술 단위는 씬 중심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리피스는 각 숏의 심리적, 미적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일관되게 사용함으로써 숏이 영화 언어의 기본이 돼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전 영화에서는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고 롱숏을 통해서 객관적인 장면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다면 그리피스는 롱숏, 미디엄숏, 클로즈업 숏으로 나누어 촬영하고 정교하게 편집함으로써 스토리를 완성했습니다. 이는 영화의 표현 영역을 크게 확대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클로즈업이 금기시되었던 시대였는데 과감한 클로즈업의 사용으로 배우의 표정 연기를 통해서 감정을 묘사하고 심리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탄생에서는 링컨 대통령의 암살 장면이 나오는데요. 링컨 대통령이 극장에 등장하는 장면에서 익스트림 롱숏으로 극장 안을 보여주고 로열석에 서 있는 대통령을 롱숏으로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여인의 모습을 미디엄 숏으로 연결했습니다. 암살 장면은 롱숏, 미디엄 숏, 클로즈업 등을 각 숏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이야기의 진행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영상 편집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터가 사용했던 교차 편집을 사용해서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3개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는 복잡한 사건 전개를 나타내는데요. 또 플래시백 기법이 등장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플래시백은 일직선상의 시간의 흐름을 파괴합니다. 현재는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플래시백 기법이지만 당시에는 이 같은 시간적 구성이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리피스는 다양한 카메라 앵글을 구사하고 패닝, 트래킹 등 카메라가 피사체를 따라 움직이는 이동 촬영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리피스로부터 고전적인 영상 편집 방식이 자리 잡게 되었고, 고전적인 영상 편집은 한 장면을 일련의 분할된 숏으로 나누어
관객에게 등장인물의 미세한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전달하기 위한 편집 양식이 되었습니다. 관객은 이 고전적인 편집 방식으로 인해서 그 장면의 분위기와 배우의 감정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들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객에게 매우 친절한 편집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롱숏으로 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초창기 영화에서는 알 수 없었던 정보들을 그리피스에 와서는 다양한 숏들의 연결로 충분히 이야기와 분위기 그리고 배우의 감정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종합하면 리미에르에 의해서 영화가 시작되었으며 조르주 멜리에스에 의해서 무대 객석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서 롱숏, 롱테이크만으로 극영화가 만들어졌고 그리피스에 이르러 영화의 단위는 씬에서 숏으로 변화했습니다. 롱숏 위주였던 이전과 달리 숏의 개념이 롱숏, 미디엄숏, 클로즈업 숏으로 세분화되었으며 다양한 영상 편집 방식이 생겨나고 영상 문법이 완성되었습니다.